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미디어 탈곡기 22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요. 네,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들어와 있던 소리들이 다 빠져 있는데요. 네,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외부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고요. 이봉호 활동가는 반차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멤버는 저만 들어와 있고요. 저와 이 PD님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뉴페이스, 저희 사무실의 노홍철. 민원련의 노홍철. 네, 마이크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발음이 안 좋아서 네, 마이크 앞에 설 수 없는 그렇죠. 네.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혀의 길이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기획부장이고요. 지나가는 안악내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인사 준비하셨어요? 네, 땜빵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유민지 기획부장님은 지금 현재 신문 모니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뭐 하다가 돌아오셨는지를 모르세요,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네네네.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온 지 약 열흘 됐고요. 네. 오자마자 신문 모니터를 시키셔서 네.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모니터를 하는지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모니터는 저 혼자 계속 그냥 하고 있고요. 네, 신문 모니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민지 기획부장님이 하고 계시고, 이봉호 활동가 종편 모니터 하면서 거기에 이제 김기명 활동가가 함께 하고 있고, 또 신입 활동가 두 분이 그쪽 종편 모니터에 합류를 해서 종편 모니터 팀에서는 지금 4분이 함께 모니터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바야흐로 이제 지방선거철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종편은 좀, 또 열심히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다 낱낱이 밝혀지는 건가 봐요. 민원련의 구조를 청취자분들이 다 아는. 아니 뭐 저는 약간 비밀 지향주의인데 이게 아니, 너무 근데 슬프네. 이게 너무 감추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몇십 명 되는 네, 줄 알아요. 너네는 왜 그 보고서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피용으로 공개하는 방송 모니터 저 혼자 한다. 신문 모니터 혼자 한다. 이런 것들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 네. 그러나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거를 모니터하라라는 제보를 주신다면 네, 그럼요. 저는 열심히 할 의향이 있는데 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네. 나은 씨는 집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집에 갈 겁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PD저널이 프레시안 편집장 박세열 편집장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프레시안 미투 참여자 신상 공개 요구는 폭력. PD저널의 이민아 기자 기사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돼서 지금 논란의 어떤 핵심인 프레시안 편집장 박세열 편집장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장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취재 과정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의 제보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제보가 사실이라고 추정하고 보도했다. 사실이라고 염두하고 보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프레시안에 계속 그 피해자의 어떤 신상을 공개해라 하는 요구에 있어서 박 국장이 피해자 보호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A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네. 그런 원칙을 밝힌 거죠, 사실. 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두고 음모론이나 공작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박 국장은 뭐라고 했냐면 다만 프레시안 보도 과정에서 A씨로 오인받은 또 다른 피해자분이 있다는 것에선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프레시안이 원래 당초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총회에 대해서 이거 관련된 거 발언을 한다고 기사에 적혀 있네요. 네. 지금 사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도 네. 관련 지금 프레시안 기사들을 그러니까 네. 미투 관련 요
기사들을 보면은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 뭐 이제 피해자 그럼 누구냐, 뭐 자신 있으면 밝혀라, 막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댓글들로도 그런 요구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공식 입장을 밝힌 거죠, 사실. 네, 우리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띄운 거니까,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범죄 피해 고발 운동, 이른바 미투 운동이 나오면서 그 피해자가 드러나고, 근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심지어 방송에서도 네, 그렇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통심의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뭐 김지은 씨, 피해자 김지은 씨도 이 가족에 대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허위 사실들이 계속 유포돼서 괴롭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피해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가 한 건 굉장히 큰, 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계속 2차 가해를 가하는 거, 그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네. 딜레마인 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 닌 거짓말이라고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얼굴을 드러내면 2차 피해, 2차 가해를 받는 네. 이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 네. 어떤 형식으로 증언을 해야지 나의 말을 믿어줄 것이냐. 여기에 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2차 네. 피해에 대해서 이제 방통심의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에 네. 있다. 이게 보통 방통심의가 안 움직이거든요, 잘 어지간해서는. 네, 이거는 피해자들도 연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네. 서지현 검사부터 시작해서 네. 연이어서 계속 얼굴 공개한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이것 좀 제발 멈춰달라라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정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관이 나서서 할 정도면요, 내가 하는 행동은 2차 피해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한번 자정해서 돌아볼 시점입니다. 아무튼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네. 성폭력, 뭐 성범죄, 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희 학교 있을 때도 계속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뒷말을 많이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누군가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생산하게 되고, 왜냐면 가해자의 편에 쓰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계속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심의가 나선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제 2차 피해, 이거는 2차 피해가 좀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뭐 인터넷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통심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심의 하실 수 있고요. 방송심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방송심의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넣을 건데요. 어제도 밀린 심의를 3개월치를 네, 어마어마하게 넣었는데, 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남은 네. 것들, 특히 이제 미투 관련 보도들에 대한 심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넣을 건데, 네. 네, 근데 신문은 넣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답답하시죠? 네. 신문이 얼마 전에 나왔죠, 이 방송에서. 그 네. 동아일보가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사전에 몇 개 사진 찍어놓은 것 중에 김지은 씨가 찍힌 거랑 같이 해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사진을 내보냈어요. 네. 굉장히 불편한 사진이었죠. 그래서 네.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터는 저는 거. 네. 지금 어떤 생각이 솔직히 드냐면,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넣어서, 뭐 예를 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 저해하는 내용, 모범 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 뭐 성범죄 희화 내용에 대해서 심의 규정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심의를 넣으면 방통심의가 과연 심의 규정에 맞춰서 제재를 할 거냐? 그게 문제지.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방심위가 심의 규정에 맞춰서 심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규정상으로 하면은 법정 제재가 나와야 되는데, 뭐 법정 제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엄정하게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심의를 오늘 한번 때려 박아 넣어 볼게요. 할 것 그리고 같은데, 열심히. 네, 그리고 그 네. 결과 나오는 대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의지를 밝히면서 네, 본인의 의지를 밝혔기 하겠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통심의의 이런 조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직은. 네, 뭐 그런 네, 지켜봐야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식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웃음을 주지요. 네. 첫 번째, 이게 보도 제목이 재밌는데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의 기사입니다. 배현진의 첫 임무, 좌파 정권 방송 장악 피해자 지원입니다. 제목부터. 네, 제목이 정말 좋네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좌파 정권 방송 장악 피해자 지원 특위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진짜 미치겠다. 네, 14일 날 요걸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배현진 전 MBC 앵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 전 앵커가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 그게 이제 궁금하다. 그건데 뭐냐면 파업 불참으로 인해 보복당하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박근혜, 이명박근혜 부역자들, 부역 언론인들.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전 기사에 있는 것만 일단 얘기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좌파 정권 방송 장악 피해 사례는요. 네. 저 웃은 거 아닙니다. 네. 배현진 전 MBC 기자가 업무 미발령 상태로 조명 창고에 비치당한 일, 문재인 정권과 그 홍위병 언론노조가 결탁하여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인호 전 KBS 이사장, 강규형 전 KBS 이사에게 반인권적 협박을 자행, 결국 해임시킨 일 등입니다. 진짜 가슴 아프네요. 네, 정말 눈물이 나네요. 아니, 우리 동네 신천 거기에 왔었거든요. MBC 파업에 참여했던 MBC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12년에 복귀한 다음에 거기로 대거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모욕을 당한 거죠. 그뿐입니까? PD는 저 빙상 관리하고 그랬는데 그때 배현진 씨가 지금의 마음을 좀 가졌다라면 MBC가 달라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부당하게 언론인이 이런 부당한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또 아는 일도 있는 거니까요. 뭐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배현진 전 앵커는 겪어보지도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겪어보건 안 겪어보건 간에 양심의 문제인 거죠. 그쵸, 사실. 자기 옆에서 잘려나가는 정말 피 말리는 거잖아요. 그 피 말리는 걸 지켜보면서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면서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7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앵커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양심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일까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다음 말을 진행하기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행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전 앵커는 현재 본인이 그 조명 창고에 배치가 되어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이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MBC 측은요, 사실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실은요, 그 조명 창고가 아니라 그냥 보도본부 사무실이다. 그리고 대기 발령도 아니고 그냥 업무 미발령 상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사무실에 붙어있던 팻말이 조명 UPS실이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배현진 그 전 앵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피해자일 수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 좌파 정권 뭐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정말 한국당이 이 정권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를 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구제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 피해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막 접수하는 거야, 한국당에. 이 봐라. 나는 지금 제작 PD인데 나를 스케이트장에다가 몇 년을 먼저 구제할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방송 듣는 분들은 긴 설명 안 해도 그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를 저희가 설명해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런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소식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함께 한국당이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고대영 빌미로 지금 KBS 사장 청문회를 발목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 어그로를 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16일로 예정된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선고를 보고 관련 일정을 잡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요 멘트를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요것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쓰러운 정치 공세. 네.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방송 노동 단가 분당 300원을 아십니까? 라는 기사입니다.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미디어스의 윤수연 기자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방송 퓨리뷰어들이 입장을 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12일 퓨리뷰어 97명이 방송사와 제작사에 분당 300원이 아니라 장당 1,600원을 달라라는 성명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SBS를 제외한 다수의 방송사와 제작사는 분당 300원 수준의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합니다. 이거 지금 들으신 분들은 퓨리뷰어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퓨리뷰어라는 거는 방송 촬영본을 가지고 먼저 이제 방송이 되기 전에 그걸 보면서 이 방송이 이제 어떻게 됐다. 방송에 나오는 말만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자막은 어떻고 영상은 어떻고 하면서 이 방송을 문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방송을 보면 한 30분 정도 계속 돌려봐야 되니까 30분 정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걸 단가를 책정을 1분에 300원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시간을 하면 그러니까 1시간짜리 방송은 18,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1시간짜리 방송을 하려면 보통 3시간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3시간에 18,000원 받는 꼴이다. 1시간에 6,000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 이거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니까 방송이 1시간 나가고 네. 근데 프리뷰를 3시간을 해야지 실제로 퓨리뷰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분당 300원이 아니라 계속 퓨리뷰를 쓰면 문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한 장당 1,600원 정도는 돼야지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리뷰어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더 올려달라, 단가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일부 방송사들에선 퓨리뷰어를 안 쓰고 그걸 작가들한테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그런 일도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또 이런 걸 막내 작가들한테 떠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그런 노동이 있고 그런 노동이 지금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미디어 스크랩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 부장님이 첫 데뷔인데 또 나쁜 보도 스크랩까지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거 하려고 왔는데 앞에 너무 다른 말을 많이 해서. 네, 몇 장짜리 보고서인가요? 4장입니다. 몇 장 아닙니다. 네, 가시죠. 네. 제가 사실 참 오늘 좋았습니다. 이 MB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21시간 주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죠. 네. 오늘 아침에 비가 막 내리는데 비를 맞으며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 모른다.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보도를 어떤 걸 했냐면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입니다. 2주간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아니면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해서 다룬 신문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털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룬 보도가 2주 동안 25건인 데도 있고 11건인 데도 있는 거예요. 두 배가 넘는 차이가 나죠. 네. 25건이 되는 데는 한국일보 그리고 한겨레 경향도 22, 23건 11건은 중앙일보였습니다. 이거는 공식이네요. 네. 그런데 중앙일보가 11건이라고 하지만 사설과 칼럼 빼면 기사는 9건이에요. 그 9건의 기사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MB가 잡혀간대 이렇게 기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잡아가지? 이렇게 뭔지 혐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MB의 혐의에 대해서 적시한 기사는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뭘 써요? 뭘 써? 그러니까 뭐 검찰이 소환했다. 뭐 아니면 MB는 이렇게 방어할 생각이다. 근데 이것도 또 보면 또 이게 3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그나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기사들이 5건 그 앞에 있는 거 4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제목도 이렇습니다. 자, 제목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3월 8일 겁니다. MB 측 변호인단 BBK 소방수 강훈 전면에 3월 8일자 기사입니다. 그 다다음 날 3월 10일 날 MB 법리 다퉈볼만 검찰 요구대로 14일 출석키로. 무슨 말이냐면 이 2개 기사가 다 제목도 그렇지만 MB 측이 어떻게 방어할 거고 어떤 논리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MB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MB의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제목과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일보가 사설을 냈어요. 사설. 3월 7일에 이 MB가 소환되니까 이제 입장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설이 앞에는 MB가 이런 일이 막 나오고 있더라. 혐의는 없어요. 그냥 MB가 계속 잡혀 뭐 이런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더라. 절반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검찰에게 겸손해야 된다. 아, 뭐야? 무슨 말이야? 니네가 할 때 겸손하라.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막 공명심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너무 막 오버해서 하지 말고 실제 혐의만 딱 보고해라. 자, 제가 보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 사설이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진짜 있습니다. 사설에 있는 문구를 제가 읽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갖춰야 한다. 라는 일장 훈시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설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사설이. 이미 뭔가 되게 믿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됐나 봐요, MB랑.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이제 탓하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사실 MB의 혐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참 하나하나 찾아보잖아요. 파렴치합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보고서를 쓸 때 진짜 이렇게 보통 작은 혐의만 몇 개 있으면은 세모로 이렇게 앞에 해가지고 혐의를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한 몇 달락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예를 들어 다스 같은 경우에 그죠?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서 했을 때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렇게 딱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된다면 사실대로 지금 거의 다 실소유주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안 하고. 근데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건 파렴치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으면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랬다. 아주 열받죠. 동아일보 어떻게 했을까요? 동아일보는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도 15건을 냈어요. 많이 냈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를 편집할 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있습니다. 통으로 하면 6단으로 가는데요. 통판. 그런데 동아일보가 3단 이상, 그러니까 기사로만 하면 13개거든요. 13개 기사 중에 3단 이상 사이즈는 4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 1단, 2단짜리 기사를 낸 거예요. 짧은 기사만? 짧은 기사죠. 짧은 기사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우선 신문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제목도 그래서 고딕을 잘 못 써요. 짧으면. 명조로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명조는 더 덜 보이거든요. 얇아서. 근데 그런 1단짜리, 2단짜리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소스인데 신면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보다가 1장, 2장, 3장, 4장 넘겨야지 나오는. 1장, 2장 보다가 중요한 건 이거 끝났다.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MB의 사안을 이야기 다루려고 했는가 이 적극성에서 의심이 되고 말은 해야 되는데 좀 최대한 뒤를 숨겼네요. 근데 저는 어떤 걸 여기 이 중앙과 동아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기사들 보면 중앙도 기사를 보면은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시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아나 중앙도 이거는 편집 쪽에서 장난친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사의 내용과 다른 제목들을 뽑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MB 혐의를 이야기하는 기사가 많은데 제목을 MB 당당히 출두할 것 이렇게 뽑는 기사들이 중앙일보에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다 MB가 어떤 혐의였고 마지막 부분에 MB 측의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당히 출두하겠다. 근데 그거를 제목으로 뽑는다는 거는 맞지 않는 편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편집들이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앙과 동아의 편집부들이 계속 장난치고 있다.
이 MB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설과 칼럼, 신문의 어떤 오피니언을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 볼 수 있는데 동아일보도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이거는 표적 수사로 보인다. 이건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라는 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명박에 대한 표적 수사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죠. 네. 유 부장님 그 중앙일보 사설 관련된 말씀 듣고서 노무현 대통령 그 2009년 당시에 중앙일보 사설을 찾아봤어요. 네네. 5월 1일 날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 전날이죠. 4월 30일자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네. 제목이 검찰 질문 수백 개는 국민의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중앙일보가 정말 너무너무 반성해가지고 내가 노 대통령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10년 만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보여요. 네. 정말 혐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얘기 안 하고 너무 이명박 대통령을 막 변호하는 그런 글이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이 사람이 저질렀지 않다라는 걸 자세히 알려면 공범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조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흘리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너무나 많잖아요. 다스에 대한 의혹은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재를 안 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왜냐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한 게 있다면 당연히 언론사가 취재해야 되죠. 취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건 데스크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궁금하시죠 이제? 네네네. 조선일보는 보도량이 그럼 어쨌든 중앙보다는 많았다는 거고. 조선일보는 16건이나 있어요. 그래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16건 중에 사설과 칼럼이 유일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언론사는 지금 6개 일간지죠. 일간지는 모두 다 칼럼과 사설을 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왜냐면 잡혀가니까 내야 되거든요. 아니 전직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조선일보는 칼럼이 없어, 사설이 없어. 왜 안 다룰까 궁금했죠. 네. 그러니까 입장을 안 내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갔다부터 말을 못 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런데 오늘 그래요. 사설을 냈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잡혀갔다 하면서 냈습니다. 소환됐다. 그래요. 근데 내용이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어떤 개헌을 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안 쓰려고 해도 쓰게 된 이런 식의 소설이죠. 이거 사설 아니고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제가 우리 명박이는 잘못이 없어. 아니 잘못이 없다고는 이게 시스템 탓이야. 우리 이렇게 하면 왜곡이야. 잘못이 없다고는 안 했어. 없다고는 안 했는데 사설을 보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여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다 나눠가지고 대통령을 그런 식의 개헌을 해야지 이 이명박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개인의 문제로 이명박이라는 괴물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 근데 저는 이런 사설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왜 이런 걸 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개헌해야 된다고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앞에 입장이 나왔어야 돼. 그 전에 계속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되고 혐의가 있을 때 이거 아니다. 아니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명박 건에선 이런 사설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건 잡아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개헌의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명박 건에 대해서 하나도 안 쓰다가 갑자기 개헌을 잡는 소스로 썼다는 거 문제입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2월달 다 틀었어요. 없어요. 조선일보가 입장 안 내는 겁니다. 이명박에 대해서 왜냐면 혐의가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분명하거든 걔는. 그래서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조선일보의 민망함이 바로 여기 이 편집에서 드러난다. 조선일보의 MB 패싱이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잠깐 데리고 온 개헌.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골머리를 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슈로 이명박을 얘기를 도저히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이슈로 감싸야 이명박의 문제를 감쌀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추잡한 거거든요. 지금 이명박 죄는 개인의 비리입니다. 개인이 계속 대통령 하면서 마치 그러려고 대통령 한 것처럼 보이게끔 온 분야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돈 내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비판해 줘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이 이랬으면 안 되지. 그리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심판 받는 것까지도 자꾸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이 조중동 문제입니다. 언론이 관련 단독 하나 못 냈으면 부끄러운 상황인 건데 지금 그거
부끄러운 거에 대한 반성은 못할지언정 받아쓰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의견도 안 낸다니.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내면서 이런 얘기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설을 읽은 거 기억으로 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표적 수사가 분명하다. 왜냐? 아 그래요? 사람을 정해놓고 털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광범하게 털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턴 것만 해서 뭐 검사가 90명 막 이런 얘기를 막 써놨습니다. 사설에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아주 놀라운 소설을 봤습니다. 그래요. 오죽 나오는 게 많았으면 90명이 붙어야 됐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그 이명박 재임 시기부터 사실 불거진 의혹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도려내야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좌정의 노력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재뿌리게 한다는 거, 표적 수사니 뭐니 하면서 무르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법입니다. 아, 참고로 조선일보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검찰 출두한 그 당일날 4월 30일이죠. 그때는 완전히 가해자죠. 1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1면 그 사이드 기사입니다. 상단. 위선과 독선, 노무현 정치의 종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진 이렇게 붙여놨고요. 사설도 당연히 내놨습니다. 이날 어떤 사설을 내놨냐면요. 2009년 4월 30일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날. 네. 네. 이렇게 써서 썼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는 이제 부끄러운 날은 아니다. 아니, 개헌해야 돼. 개헌하면 되니까. 아니, 부끄러워하긴 합니다. 다 구속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면.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다 구속시키지 마라. 이거는 세계사의 뭐 해결되는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덮자. 그러니까 불구속해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아 그래요? 이거는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아 그래요? 중앙일보 칼럼이 조선일보 이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철저하게 청산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입장이 또 바뀌었네요. 아 역시 10년이면 많은 게 바뀌는군요. 강산이. 그렇죠. 네. 많은 10년이면 조중동이 바뀐다. 그렇죠. 논조가 바뀐다. 많이 바뀐다. 사실은 이건 10년의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신들의 정치적 그러니까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아 그러면 네. 좋은 보도를 내놓은 곳은 없나요? 한국일보가 제일 많이 보도를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여기가 제일 보도를 잘했나요? 아니요. 한국일보가 제일 잘했나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제가 생각에는 이명박 관련돼서는 한겨레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겨레가 기사를 물론 사설 포함해서 22건을 내놨는데 같은 기간에 한국일보는 25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설 포함해서.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서 뺀 게 있습니다. 뭐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랑 이제 경찰이 댓글 공작하면서 또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사실 한겨레가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본 주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여서 이명박을 나온 듯 불구하고 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겨레는 30건 정도 이명박의 혐의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뺐고 이 개인 비리와 좀 구분 지으려고 한겨레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명박 정부의 실책 문제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겨레가 굉장히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향신문도 24건 중에 23건이 기사예요. 그래서 경향신문도 굉장히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또 MB 혐의를 적시한 거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 그것도 한겨레가 75% 경향신문은 60%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 15건 14건 많이 다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의 홈페이지 신문브리핑에서 보시면 아주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깔때기 되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보고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유 부장님 오늘 첫 방송 데뷔 어떠십니까? 민원련의 노홍철로서 오늘 속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느렸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자제하시는. 잘릴까봐. 네. 내 목소리 잘리면 안 되는데 잘릴까봐. 네. 좀 자제했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들 만들고 계시는구나. 탈곡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여기 탈곡기 하시는 활동가분들 힘내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저희가 마지막 코너로 댓글 읽어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달린 댓글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떤 의견들을 주고 계신지 또 함께 고민해보고 또 내부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댓글 읽기 코너는 이번 주에는 잠시 중단을 하고요.
주신 의견들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또 읽겠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면 또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